그 데이터를 요약하는 통계량을 계산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전공자니까 잘 알다시피 통계학은 어떻게 보면 추정량을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추정량의 uncertainty를 측정하는 학문이에요. 나의 어떤 데이터로부터 구한 통계량이나 어떤 값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얘기하면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는 게 통계학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은 누구나 계산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스탠다드 에러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그걸 계산하는 것도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통계학은 결국 표본 분포를 어떻게 보면 계산해내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통계량의 표본 분포는 중심간 정리 CLT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죠. 그죠? 그럼 부스트랩은 뭐냐? 부스트랩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표본 분포를 컴퓨터가 해주게끔 컴퓨터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스트랩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표본 분포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표본 분포라면 뭘 할 수 있어요? 스탠다드 에러, 그죠? 표본 분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죠? 그게 표본 그 스탠다드 에러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어요?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수 있죠. 표본 분포를 알면 우리가 1.96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96 뒤에 숫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스탠다드 에러.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런지 표본 분포를 알기 때문에 표본 분포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가 뭔지 알고 그게 정규 분포인 걸 알기 때문에 1.96을 쓰는 거고 1.96이 아니면 뭐 T 분포의 T 밸류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또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테스트, 그죠? 테스트는 비무가설 하에서의 분포를 계산하면 되죠. 그런 거죠. 근데 부스트랩은 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분포를 계산해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컴퓨터. 그러니까는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트럴 티어를 몰라도 확률론을 몰라도 코딩만 할 수 있으면 부스트랩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해요. 근데 요즘에는 통계학을 잘 몰라도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스트랩이 저쪽 머신러닝이나 이쪽 하면 되게 많이 써요. 우리는 막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막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뭐 수렴하고 해가지고 막 손으로 계산하는데 저쪽 가면 그 표본 스탠다드로 어떻게 계산했어요? 부스트랩을 계산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나 이쪽에 대한 거 없이도 컴퓨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누가 만들었냐? 얘네들은 통계학자가 만들었어요. 에프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리타이어신 스탠포드의 통계학자가 만든 1970년도에 만들어낸 70쯤에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간편한 컴퓨팅 방법이지만 뒷부분에는 어마어마한 수학이 도달했어요. 리프로듀싱 커널 앨범 스페이스 우리 커널 트릭 쓰는 거 비슷해요. 커널 트릭을 우리가 되게 간편하게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 어렵거든요. 부스트랩도 마찬가지예요. 부스트랩도 쓰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쓰면 작동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순리적인 어떤 테크닉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부스트랩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약간 이제 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이제 나왔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잭나이프라는 방법인데 잭나이프는 여러분들이 칼, 그 스미스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탁탁탁 하나씩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나? 어렸을 때 맥가이버 영화에서 막 많이 나왔어요. 그 칼 이름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바이어스를 보정해주고요.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세타 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IID 샘플의 추정량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랬을 때 나는 이 세타 햇의 바이어스를 계산해서 그 바이어스를 보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어스가 있나요? 바이어스가 있는 거 많죠. 예를 들어 뭐예요? 표본 최대값 같은 경우는 ML이긴 하지만 파이널 샘플에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많은 통계량들이 뭐 바이어스가 파이널 샘플에서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죠? 바이어스가 0으로 수렴하는지만 파이널 샘플에서는 바이어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바이어스를 보정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세타 햇의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잭나이프는 왜 잭나이프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Leave one out estimator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세타 햇 i는 i 번째 observation을 빼고 세타 햇을 계산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 됐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pseudo value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타를 i 번째 객체를 안 빼고 계산한 세타 햇이랑 하나 빼고 계산한 세타 햇과의 어떻게 보면 차이인 거죠. 그죠? 이 n은 일종의 n개 갖고 했으니까 앞에 n을 곱해주고 n-1개 갖고 했으니까 n-1을 곱해주고 예, 어떤 고정하는 correction value라면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냥 conceptually 내가 다 가지고 계산했을 때랑 하나 빼고 계산했을 때의 차이 그걸 우리가 i 번째 pseudo value 그럼 i가 1부터 n까지 n개의 pseudo value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바이어스를 고정한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 얘와 얘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여기에서 바이어스 내가 보정시킬 수 있어. 어떻게? 얘네들의 평균을 가지고 쓰면 돼요.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저기 세타 햇에서 저 파란 부분을 빼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이 그 세타 1 반은 얘네 하나 빼고 계산하는 것들 수정하고 평균치인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그걸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컴퓨팅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리브어나 클로스 베리데이션처럼 하나 빼고 계산하고 하나 빼고 계산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컴퓨터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얘보다는 얘가 바이어스가 확 줄어있어요. 더 좋은 추정력이 된다는 거죠. 또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고 싶으면 추정량이 흔들림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 앞에 자리 있어요. 흔들림을 재면 되죠. 그죠? 그 흔들림을 어떻게 재냐? 이 수도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잭나이프 방법으로 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빼고 계산한 거랑 그것들의 평균의 베리어빌리티를 어떤 특정한 함수로 보정을 해주면 얘가 베리언스, 즉 내 추정량의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예를 들어 세타 햇을 그냥 평균으로 두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익스프레션이고 평균으로 두고 이 공식에다 이렇게 때려 집어 넣으면 그러면은 이 추정량이 S 제곱 나누기 n이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스탠다드 에러 에스티메이트과 똑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기 쉽잖아. 얘는 그죠? x 반이니까 하나 빼고 n분의 1의 서메이션 나머지 하면 이렇게 정리가 주셔서 이렇게 통상적인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공식처럼 이용했으면 돼요. 물론 요구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잭나이프를 이용하면 바이어스 코렉티드 에스티메이터와 스탠다드 에러 에스티메이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예를 들어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추정량을 제시했어요. 근데 뭐 그 컨설턴트 클라이언트 와가지고 요거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것도 지도 교수님이 넣으라고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잭나이프라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그럼 내가 아는 공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을 돌렸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리니어 베타를 계산해서 줬어.
베타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좀 계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하죠. 여러분은 PK형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수 있는데 퀀타일 리그레션 막 돌리고 그러는데 베타에 대한 추정 베리언스 스탠다드 에러 좀 교수님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 나 졸업시켜준다고 그러는데요. 어떨 거야? 모르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잭나이프를 알면 요 공식에 그걸 넣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 해가지고 다 해낼 수가 있다. 그만큼 유용한 테크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뭐 70년대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500번 반복을 했고요. 샘플 사이즈는 30입니다. 그리고 유니폼에서 맥시멈을 제가 추정. 그러니까 저 유니폼에서 유니폼 0번에서 맥시멈 1을 추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의 MLE는 뭐예요? 맥시멈이죠, 맥시멈. 그죠? 맥시멈인데 얘를 그냥 그죠? 맥시멈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잭나이프를 이용해서 바이어스 커렉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잭나이프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그죠? 이게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죠. 얘랑 두 개를 비교해봤어요. 이건 MLE고 이건 바이어스 커렉티드 MLE예요. 그죠? 요 MLE 최대값에서 이 뒷부분을 뺀 거예요. 이 공식을 그대로 쓴 거죠. 이 공식을 그대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500번을 반복해서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얘는 당연히 뭐예요? 이만큼의 바이어스가 존재하죠. 절대로 얘를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수익통작 시간에 배웠듯이 언제나 이 평균 최대값은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이어스 코렉티드 된 에스티메이터 보면 이를 중심으로 이제 언바이어스하게 밀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추정력이 더 좋은 추정이 된다는 거죠. 바이어스의 측면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았을 때는 이렇게 잭나이프를 이용해서 바이어스 커렉션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추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잭나이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부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이 부스트랩은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해주는 혹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계산되어진 값들을 제공해주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얻어낸 추정량이 얼마나 흔들리느냐예요.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평균 계산하는 걸 수업 시간에 배우나요? 표본 최대값 계산하는 걸 수업 시간에 배우나요? 그건 기초 통계학이나 탐색적 자료 분석 같은 거에서만 배우죠. 어떤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은 좀 이거 배우지만 어쨌든 계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얘네들이 얼마나 흔들리느냐를 측정하는 것은 그건 퓨어리 통계학 영역입니다. 데이터가 랜덤하게 나오고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이 추정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유니크한 고리예요. 그걸 해줄 수 있게 만드는 테크닉이 부스트랩인 거예요. 그럼 이 흔들리는 걸 알면 스탠다드 에러를 알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흔들리느냐 그리고 이 흔들림을 고려한 인터벌 그죠? 이 흔들림을 고려한 테스트 실제로 이거 significantly different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부스트랩은 뭐냐? 부스트랩을 좀 이제 펀더멘탈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가 우리가 관측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추정하고 싶어하는 population distribution이에요. X는 캐피탈 F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 F를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저 F를 추정하려고 해요. 그죠? 보통 F를 바로 추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의 어떤 함수, 우리 함수의 함수를 펑셔널이라고 그러죠. F의 펑셔널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원래 F가 아니라 보통 뭘 추정해요? 뮤를 추정하죠. 뮤. 그죠? 뮤는 기대값이고요. 그죠?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거는 석사 때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해석학이나 확률론 같은 거 배우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백적 분해형 됩니다. fx, dx는 결국 d의 얘 역분한 f 값이에요. 네. 이거 일종의 매저인 거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뮤는 f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캐피탈 f에 대한 함수. 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 뭘 써요? 샘플 에브리지를 쓰죠. 이 샘플 에브리지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쓰지만 얘를 또 우리 확률론이나 르벡적분 이런 거 배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F는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 네. 경험 분포 확률 함수예요. 데이터에서 업적되면 n분의 1씩 이렇게 증가하는 계단형 함수 있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모수나 아니면은 뭐 수리통계학의 저 끝부분에 가면 아마 나오는 그런 거. 응? 그럼 나는 얘를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얘를 추정했어요. 그러면 얘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추로를 모르니까 데이터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CDF를 계산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추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면 나는 얘를 알고 싶어요. 그죠? 실제 데이터의 분포. 모르니까 얘의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CDF를 추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랜덤리스는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올라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가 랜덤하게 여기서 랜덤하게 뽑히니까 얘가 막 바뀌잖아. 왜냐면 그 정도. 이거 차이 부분 여기에서 랜덤리스가 막 오는 거. 이거를 내가 측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측정하려고 하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 엠피리컬 디스트리뷰 데이터는 뭐예요? 샘플은 내가 한 번만 따고 끝나잖아. 내가 시뮬레이션처럼 여러 번 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잖아. 샘플 사이즈가 N개인 데이터를 내가 막 실제 현실에서 뽑을 수 없죠. 한 번 얻어진 데이터를 갖고 내가 분석을 하는 거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뭔가 막 뽑아낼 수 없잖아. 시뮬레이션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부스트랩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그냥 한 번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여러 번 뽑게 만들어주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뽑냐? 내가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스트랩 샘플은 여기서 제너레이팅을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떻게? 샘플링 with replacement로.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n개가 있어요. 그럼 뽑고 집어넣고 그렇게 n번 반복하는 n개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원래 있는 데이터랑은 달라지겠죠. 샘플링 without replacement 하면 어때요? 그냥 순서만 섞는 거지 똑같은 것만 나오지만 with replacement이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뽑으면 다른 데이터가 나와요. 그게 부스트랩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스트랩 샘플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타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얘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얘는 내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데이터가 주어졌어. 그럼 부스트랩 샘플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부스트랩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 얘는 에스티메이터, 얘는 추루죠. 그죠? 얘 둘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데이터와 데이터로부터 뽑은 부스트랩 샘플 간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데서 온 겁니다. 저걸 수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얘의 uncertainty를 찾으려고 했더니까 뭐 얘가 한 번밖에 관측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걸 못 찾았잖아요. 근데 얘랑 비슷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여러 번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뽑을 수 있죠. 막 여러 번 뽑아서 우리 시뮬레이션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만들어도 그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스타가 붙은 애들은 내가 500번, 1000번, 10,000번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덱스만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부스트랩이에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고 보면 부스트랩은 뭔가 데이터의 샘플을 막 뭔가 증폭시키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데이터를 막 섞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뭔가 테크닉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운데 얘가 도대체 무슨
무슨 원리에서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부스트랩은 데이터베이스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한? 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추정을 위한. 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추정을 우리가 CLT 같은 것들을 이용해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근데 시뮬레이션은 언제고 추론을 알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에요. 내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컨셉만 딱 잡고 있으면 부스트랩을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트랩은 어떻게 보면 베이지안에서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스트랩 디스트리뷰션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왜냐면 우리가 베이지안에서는 모든 추론을 뭐에 근거해서 해요? 포스테리어에서 하잖아요. 프리컨티스트에서는 뭐에 의해서 해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우리 프리컨티스트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힘드니까 막 손으로 계산했잖아. 그죠? 베이지안 어떻게 했어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시뮬레이션을 막 뽑아서 그려놓고 이제 뭐 평균과하고 많이 했잖아요. 부스트랩에서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부스트랩으로 막 해가지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이용해서 추론하고 할 수 있다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어요. 네. 데이터가 있고 저는 세타잇이라는 추정량을 이용해서 세타를 추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베리언스, 세타잇의 베리언스, 스탠다드 에러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에 부스트랩 샘플을 뽑습니다. 몇 번? 네. 한 1000번? 500번?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n개인 부스트랩 샘플이 몇 개 있어요? 500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각각의 샘플별로 뭘 계산해? 부스트랩 에스티메이트, 부스트랩 샘플에 대한 세타잇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얘랑 얘가 추르고 얘가 샘플이잖아. 얘 분산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 되고 진짜 간단하죠. 완전 심플하다. 완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x 바가 들어가고 여기에 기대값 u가 들어가면 데이터와 true에 대한 그죠? 정의가 되는 거. 여기에 부스트랩 샘플 에스티메이터와 여기 들어가네. 그러니까 실제 죄송합니다. 서메이션에 빠졌네요, 그죠? 서메이션에 빠졌네요, 그죠? 서메이션 b는 1부터 b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네, 자, 보십시오. 그리고 B는 부스트랩 샘플 200개를 잡을까? 샘플은 30개입니다. 자, true variance. 이거 뭐의 true variance일까요? 이게 먼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저 아까 유니폼 제로 세타, 유니폼 제로 세타의 true variance. 애널리티컬리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유니폼 제로 1의 그죠? 표본 최대값의 variance는 여러분들이 애널리티컬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보다 집중해서 잘할 테니까 계산 같은 것도 잘하죠, 그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잭나이프랑 부스트랩이랑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세트 다 했고요. 아까 잭나이프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 제가 쭉 계산했습니다. 아까 배웠던 대로 그걸 이용했고요. 부스트랩 한번 보겠습니다. 부스트랩 어떻게 한다? 네. 여기 백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먼저 인덱스만 뽑아주면 됩니다. 샘플, R에서는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replace는 true, with replacement로 n개를 뽑으면 인덱스를 막 뽑아줘요. 그럼 그 인덱스를 U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스트랩 샘플이 되겠죠. 그죠? 이 부스트랩 샘플로 맥시멈을 계산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얘의 베리언스를 계산. 그러니까 내가 요거 때문에 그랬는데 요거 조금 이상해. 요거 서메이션이고 요거 x 바예요, x 바. 헷 바. 이렇게 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요것의 평균. 이거 맞춰 제가 다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는
뭔 말인지 알겠죠? 부스트랩 샘플들에 대한 베리언스 사실 이렇게 계산해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베리언스 바로 계산했죠. 이 부스트랩 샘플의 베리언스 계산하면 그게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잭나이프로 계산한 거랑 추루랑 제곱 두 개, 그죠?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더 정확하죠, 그렇죠? 둘 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부스트랩 잠깐만요. 아무튼 이거는 괜찮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 개 다 추정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죠? 추정이 제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계산할까? 너무 쉽죠,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방법론만 있으면 그거 여러분 컴퓨터만 말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분산 어떻게 돼요? 잠깐만 1줄만 주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한 거. 그죠? 계산했어. 그거 어디서 나왔어? 보스 때문에 나쁘고 모르면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우리가 스탠다드를 구하려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선형 회귀만 해도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의 시그마 헤드, 그죠? MSE 해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리스트 스퀘어니까 그나마 그렇게 했지. 퀀타일 리그레션, 후버라이즈 리그레션, 우리가 뭐 이상하게만 해가지고 라쏘를 돌렸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도 스탠다드 에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쏘의 스탠다드 에러. 근데 못하잖아. 근데 부스트랩 이용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물론 튜닝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은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계산해서 제공해달라면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자, 컨피던스 인터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이 컨피던스 인터벌에 관련된 겁니다.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컨피던스 인터벌은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이 퍼센타일 컨피던스 인터벌, 부스트랩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스트랩 샘플을 제너레이팅 해요. 그죠? 이제 제너레이팅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죠? 인덱스만 샘플링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스테타 헤드 스타를 계산을 해요. 이게 부스트랩 샘플에 대한 B번째, B가 여기 붙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 B니까 B번째. 그리고 얘를 두 개를 계속 반복하면 얘가 여러 개 막 생기겠죠, 그죠? 걔가 그냥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 이 뭐예요? 그 저기 내 표무 그죠? 이 부스트랩과 실제 저기 데이터 그게 데이터에서 나온 에스티메이터와 추론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얘네 값 자체를 그냥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냥 걔 퀀타일만 이용해서 퍼센타일만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일종의 컨피던스 인터벌이 된다라는 거죠. 되게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기 Q 스타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Q에 세타 스타와 세타에 관련된 퀀타일이죠. 0.05, 0.05. 그죠? 이거가 사실은 뭐예요? 이건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확률이
그죠? 네. 95%라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죠. 얘를 여러 개 뽑아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려가지고 요 실제 얘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얘는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기는 안 나왔구나. 이게 어떻게 돼요? 세타가 넘어갔으니까 세타 빼기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컴피던스 인터벌이 되는 거예요. 얘를 세타에 대해서 그냥 정리만 해준 거예요. 그죠? 얘의 확률이 뭐예요? 9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뭐예요? 컴피던스 인터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면 여기다 스탠다드 에러를 하나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예를 들어 평균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다 우리 평균에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뭐가 있어요? 뭐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저 밑에 부분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이것의 퍼센타일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컴피던스 인터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말고도 이걸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방법들이 부스트랩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corrected percentile interval, 바이어스 corrected accelerated interval, 더블 부스트랩. 부스트랩을 하고 또 부스트랩을 해서 베리언스를 추정해요. 혹은 뭐 이렇게 퀀타일을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까지 요거는 사실 거의 별로 안 쓰긴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보다 정교한 어떤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는 하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이론은 어렵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석사 수준 이상의 수리 통계학 책들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스트랩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리플렉티드 그 퍼센타일 인터벌 정도만 계산을 해도 어느 정도 프랙티컬리 쓸 수 있는 그런 추정입니다.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여요 실제로. 우리가 부스트랩이 랜덤 포레스트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랜덤 포레스트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쓸 거예요. 데이터를 여러 번 피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피팅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너레이팅하는 방법 중에 부스트랩 제일 유명한 그걸 쓴 것뿐이에요. 바로 옆 학교에 있잖아. 오클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랜덤 포레스트. 옆 학교 교수가 저걸 만들었네. 갖다 써봐야 그 랜덤 포레스트 나오는 부스트랩 샘플은 부스트랩의 실제적인 용도로 쓴 게 아니에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스트랩은 실제로는 이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퀀티티를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죠. 이거. 자, 테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미디언? 코딩 먼저 하고. 미디언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박사하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사 안 하잖아, 그렇죠? 누가 미디언 계산해서 봤더니 미디언에 대해서 미디언으로 표를 쫙 줘서 옆에 스탠다드 에러를 붙여줘. 얘가 시그니피컨트리 다른지 안 다른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 컴피던스 인터벌 구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미디언 같은 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이렇게. 얘는 모르잖아요. 그거 한번 해본 거예요. 정규표로부터 뽑았고요. 세타는 미디언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공식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죠? 여기서 컴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빼기 추로 나누기 이게 노말이야? 사실은 노말입니다. n이 커지면 노말인 거를 이걸 좀 고정하면 미디언도 노말임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스트랩 이용해서 하는 거죠. 부스트랩 어떻게 하면 된다? 샘플 뽑아요. 그죠? 인덱스 뽑아가지고 여기다 부스트랩 샘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미디언 계산해요. 그리고 그 스탠다드 에러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요 값 계산하는 이게 뭐예요? 이 값이 값인 거예요. 그죠? 요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퍼센타일 인터벌은 뭐예요? 그냥 이 값 자체의 퍼센타일 인터벌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리플렉티드 퍼센타일 인터벌은 이렇게 계산을 좀 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얘로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예요? 잘 커버하고 있죠. 이거 약간 바이어스가 존재하죠, 그렇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시메트릭한 잠깐만요. 얘는 그냥 t 안 나눠준 거고, 그죠? 스탠다드 에러로 t 나눠줘 갖고 리플렉티드 한 개 t 잠깐만요. 똑같은 건데. 그죠? 얘도 있는 거 빼고는 다 똑같잖아. 그죠? 다른 거 없어. 왜 다르지?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아. 그래서 잘 포함하고 있는 거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을 잘 포함하고 있잖아. 정규분포 1일 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이퍼티스인데 요거는 조금 트리키하고 약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테스팅에서는 그냥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귀무가설 하에서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 귀무가설 하라는 그 리스트릭션을 이 부스트래핑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해서 부스트래핑을 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T0가 우리가 어떤 하이퍼티스 H0를 테스팅하는 스태티스틱이라고 봅시다. 계산된 스태티스틱이에요. 여기에 대한 샘플에 대한. 그럼 부스트랩 T 밸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부스트랩에서 계산한 통계량이 원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그때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앞에서는 어때요? 앞에서는 그냥 부스트랩 샘플 막 계산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어디서 계산해야 되냐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부스트랩 샘플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테스팅이 그렇잖아요. 테스팅은 귀무가설 하에서 귀무가설이 참일 때에 그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요구하니까 부스트랩을 할 때도 그 샘플 귀무가설이 참일 때에 부스트랩 샘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T 스타가 뭐죠? B번째 부스트랩 샘플인데 널 하이퍼티스 하에서 생성된 부스트랩 샘플이어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게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때때로 트리키합니다. 간단한 데서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간단한 거 볼 텐데 복잡한 형태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조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샘플링, 부스트랩 샘플이 H0에서 하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샘플링 제너레이트 되는 거. 근데 그 스탠다드 에러나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부스트랩 샘플을 간편하게 이렇게 제너레이팅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투 샘플 민 컴패리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투 샘플 T-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샘플 사이즈가 50이고요. 각각 샘플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다 50개씩 뽑았고 0과 1입니다. 여기 시뮬레이션 데이터고요. true value는 p value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t 테스트 p value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 노말로 했습니다. 여기서 t로 해도 되지만 쉽게니까 노말로 했고요. approx large sample일 때 아무튼 이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렇죠? true 값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true 맞죠? 왜냐면 알고 있잖아.
true를 썼으니까 노말 맞네요, 그죠? 여기다가 저걸 안 썼잖아. estimate 안 썼으니까 t가 아니라 노말 맞죠, 그죠? 그래서 p 밸류가 0.022 정도 나옵니다. 자, 부스트랩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스트랩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스트랩 샘플을 뽑을 때 널 하에서 뽑아야 돼요. 널은 뭐예요? 두 샘플이 같다라는 거죠. 저기 평균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두 데이터를 합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 t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부터 구한 평균차예요. 자, 근데 얘를 이제 부스트랩 샘플 안에서 이제 평균차를 계산하는데 이 부스트랩 샘플은 뭐예요? 널 하이퍼테시스가 참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 풀드 된 데이터를 해서 부스트랩 뽑습니다. 이게 이제 키인 거예요. 네. 이게 규모가설 하에서 부스트랩 샘플을 제너레이트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각을 하면 의미 없잖아, 그죠? 합쳐놓고 부스트랩 샘플을 하고 랜덤하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게 바로 부스트랩 샘플에 대한 통계량인 거죠.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큰 거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하면 몇 번 했더니 0.0 아까 0.02였잖아요. 별로 차이 없이 잘 계산이 돼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 원샘플 민 컴퓨레이션이에요. 원샘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합니다. 원샘플은 뭐 똑같고요. 평균이 1이고 필요 없는데 얘 필요가 뮤제로는 규모가설 하에서의 값이네요, 그렇죠? 뮤는 실제 값이고요. 뮤제로는 규모가설 하에서의 값입니다. 이게 추론 값이고요.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규모가설 하에서의 부스트랩 샘플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센터링이 자동으로 되죠. 거기다가 얘를 더해요. 그럼 얘가 이 x til다가 일종의 규모가설 하에서 얻어진 데이터예요. 나중에 리그레션 가면 어떻게 여기서 다루는 리그레션 어떻게 하냐면 리지듀얼 부스트랩이라고 해요. 리지듀얼로 부스트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베타 제로가 0이냐 아니냐 테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규모가설 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리샘플링 해야 되니까 규모가설 하는 어떻게 돼요? x 자체는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얘가 평균이 0인지 아닌지. 그래서 얘를 그냥 이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뺍니다. 일종의 리지듀얼이죠. 여기다가 규모가설이 참인 때의 값 뮤제로를 더해주죠. 그러면 이게 뮤제로가 0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값을 가지고 T를 계산하고 요 값을 가지고 부스트랩 뽑아서 계산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렇게 규모가설 하에서의 데이터를 만드는 게 사실 때때로 트리키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쉬운 케이스입니다. 평균 비교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짱구가 이제 커지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어찌됐든 가능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면 여기는 0.2 이렇게 크게 나왔어. 추도값이 여기 33, 288 이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자, 부스트랩이고요. 그다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스트랩인데 부스트랩의 가장 큰 그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프라이스는 뭐냐면 컴퓨팅이에요.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랜덤 포레스트도 그렇고 다 보면 뭐예요? 그냥 부스트랩 샘플을 뽑아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그냥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똑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만 달라지고 프로시저를 계속 반복해요. 그죠? 요거는 그 MCMC랑은 달라요. MCMC는 앞에 거 계산하고 꼭 그 다음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해야 그 다음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부스트랩은 아니죠. 이 데이터랑 다 다른 데이터, 서로 인디펜던트한 데이터들을 반복해서 계산해요.
비슷한 거는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MCMC 말고 그냥 몬테칼로 시뮬레이션도 어때요? 그죠? 하고 계산하고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어때요? 데이터만 바뀌고 테스트와 트레이닝만 바뀌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 하고 기다려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패러럴 컴퓨팅이라는 거. 컴퓨터에 이제 코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코어에다가 하나씩 잡을 할당시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GPU 컴퓨팅이나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GPU 컴퓨팅은 GPU 연산을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하고요. 물론 그것도 패키지가 잘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렵고 뭐 GPU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그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도 비슷한 아이디어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컴퓨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패러럴 컴퓨팅은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싱글 코어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최소한 4개, 뭐 좋으면 8개, 뭐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개, 40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과에 있는 서버들도 다 그 CPU 코어 개수가 뭐 20개, 40개 뭐 이렇게 다 돼요. 코어가 여러 개만 돼 있으면 얘는 금방 할 수 있어요. R에서는 제가 파이썬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R에서는 패럴럴과 포이치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이거 그냥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스트래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부스트랩을 통해서 베타의 뭐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이런 것들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말 그대로 부스트랩 샘플을 200번 하면 200번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예요? 다 뭐 뉴메리컬한 프로시저나 뉴턴 앱선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얘를 패러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거를 생으로 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싱글 펑션 하나 만들어요. 시드를 주고 샘플을 뽑으면 그 샘플에 대해서 GLM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1이면 첫 번째 부스트랩 샘플에 대한 GLM 코에피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루프를 이용해서 돌립니다. 그럼 돌리면 되죠, 그렇죠? 그럼 1부터 200까지 해서 것들이 수르륵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여전히 빠릅니다. 사실 그렇게 뭐 그 GLM 이거 데이터 사이즈 적당하고 그러니까 뭐 0.7초, 8초 걸리는 거예요. 그죠? 1초 좀 안 되게 걸립니다. 근데 이걸 갖다 패러럴 컴퓨팅을 하면 패러럴 패키지에 있는 MC 어플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여기서 제가 제 컴퓨터는 detect cor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코어가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8개래요. 8개에다 다 할당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C apply라는 명령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를 빙글빙글 돌리는데 fx라는 함수를 그죠? 근데 코어를 8개 써라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슝 돌리면 얘는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네요. 교수님 별로 안 8개인데 별로 안 빠른데 이거는 개별 이 루프가 별로 그러니까 이 GLM 한 번 돌리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컴퓨팅 세이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돌리는 게 10분씩 걸려요. 그러면 진짜 8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왜냐면 이게 이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계산하는 게 워낙 간편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패러럴 컴퓨팅에서는 계산은 빨리 되지만 또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있잖아. 한 걸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짧은데 실제 계산도 짧으니까 이 사이에 트레이드 오퍼가 생겨서 별 세이브가 안 되는 거. 근데 한 번 돌릴 때 10분씩 걸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코어의 개수 나누기 1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좋은 거 쓰면 시간 빨리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코어가 40개짜리 나고 40분에 떨어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뭐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룡이 서버를 사용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서버에 코어를 다 쓰면은 다른 건 못 쓰잖아요. 그거 아마 못 쓰게끔 막아놨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개인 컴퓨터고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컴퓨터면 그렇게 해도 돼요. 코어 개수, 프레드의 개수만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이치라는 것도 쓰기 쉬운데 포이치는 이 포문 대신에 포이치라는 명령문과 여기 두 패럴럴 이걸 써야 돼요. 여기 두 패럴럴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포문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는 뭐 여기도 비슷하게 절반 정도로 떨어지죠. 이거 쓰는 것 자체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뭐 그 석사 과정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여러분 활용하면 좋고요.
본인 뭐 연구실 아니면 학과의 서버에 이제 이런 거 쓰면 그렇게 해서 본인 컴퓨터 안 되면 뭐 지도 교수님 서버라든지 본인들 저기 뭐 학과 서버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뭐 내 컴퓨터에서 했더니 막 내일 모레 미팅인데 그죠? 48시간 걸린다고 나오면 가슴 떨리잖아요. 그런 거 써가지고 그냥 6시간 만에 되네? 그러면 이제 피한 거죠. 그렇게 풀었습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안 쓰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제가 석사하고 할 때는 이 패러렐 개념도 잘 없었고요. 뭐 쓰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패키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석사 과정 논문이 부스트랩이었거든요. 정명식 교수님, 태만 정명식 교수님, 지도 교수님인데 정명식 교수님이 전공이 부스트랩이에요. 뭐 수리통계학 책 때문에 수리통계학 전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스트랩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전산실에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없어요.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 42대랑 1층에 있는 컴퓨터 100대 거기다 이제 저기 근성형 패러렐 컴퓨터 140대 걸어놓고 밤에 10시 전산실 문 닫을 때 걸어놓고 그러니까 전산 조교가 다 우리 과 사람들이어가지고 근데 맛있는 가격도 걸어놓고 아침에 9시 되기 문 열기 전에 가가지고 근성으로 다 이렇게 점프드라이브 뽑으면서 텍스 몇십 돼가지고 그렇게 한 2달 해가지고 논문 쓰고 그래서 이럴 때 든 속담이 있죠.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했으면은 있었다라면 그렇게까지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이런 것들 배우는 이유가 뭐 엄청나게 고급 지식이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테크닉들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면 제가 접수를 다 가르쳐 준 것 같고요. 질문 있나요? 합시다. 하고 시험을 봐요. 아예 짧게 줄 수 있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길게 주는 이유는 길게 하라고 길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과 타임 매니지를 하라고 길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틀만에 다 합니다. 이틀만 안 된다. 공부 못하는구나. 자, 시험 한번 나왔고요. 맨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16일 9일 주겠습니다. 더 뒤로 갔다가 다시 땡겼어요. 왜냐면 다른 시험도 있는데 9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열흘 좀 안 되는 시간인데 숙제 좀 긴 숙제 같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시뮬레이션 페이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덜 걸린다고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시뮬레이션은 했는데 잘 안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문제 푸는 거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퀀타일 리그레션을 MM 알고리즘으로 푸는 겁니다. MM 알고리즘으로 열심히 풀어가지고 하면 되고요. 코드는 R로 해도 되고 파이썬으로 해도 되고 편하게 하려면 R로 하고요. 나중에 어차피 취직할 때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 봐야 되니까 내가 파이썬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을 하고 나는 뭔가 성적과 상관없이 난 둘 다 잘하고 싶다면 두 개 다 하면 됩니다.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학원으로 떠밀지 않잖아. 공부를 그죠? 공부하러도 되는데 공부하겠다고 지발로 들어오는 거야. 공부해야죠. 두 번째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코디네이트 디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건데 이건 조금 이제 생소한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라지 마치 유니파이드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로스가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스무스하고요. 스무스하고 디퍼런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컨버지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디네이트 디스트로 풀려고 하는 건데 풀면 우리 코디네이트 디스트 하면 일반적으로 1차원 원디멘셔널 문제가 클로즈드 폼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옵팀이나 이런 거 쓰면 돼요. 옵팀이나 옵티마이즈 같은 빌트인 함수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 디멘셔널 뉴턴 랩슨 같은 거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교수님 요거 두 번 미분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두 번 미분 되는 것처럼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 한 포인트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데 뉴메리칼리는 아무런 문제 없죠. 그 값이 딱 떨어질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두 번 미분해서 불연속이라도 그 점에서만 미분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 다 미분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뉴턴 랩슨으로 다 짜도 됩니다. 코디네이트 디스턴트 안에 원 디멘전 솔루션을 클로즈드 폼이 아니라 뉴턴 랩슨이나 뉴메리칼하게 집어넣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깁스 샘플러랑 메트로폴리스 테이스트랑 우리 섞어놨던 것처럼 꼭 깁스 샘플러에서 첫 번 그 샘플링 할 때 클로즈드 폼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안 뽑아지면 왜 메트로폴리스 테이스팅 썼던 것처럼 그 코디네이트 디스턴트도 하나씩 돌리는데 하나 푸는 문제가 클로즈 솔루션, 뭐 소프트 트레시홀드 이런 거 안 나와도 이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너무 쉬워요. 3번은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라그랑지안으로 풀라는 거고요. 4번은 포화송 리그레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베이지안 포스테리아 계산하고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고 왜냐면 내가 로지스틱 줬잖아,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수가 어딨어? 다 줬잖아, 그죠? 다 배운 거잖아, 그죠? 이렇게 완성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은 베이지안만 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오늘 배운 부스트랩, 퍼센타인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숙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봐요. 했나 안 했나 뺏겼나 안 뺏겼나 뭐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는데 시험은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학원은 조교한테 맡길 수 없잖아. 그죠? 민주가 사겠지 뭐. 시험은 다 봤다 그러고요. 조교한테 안 맡기는데 시험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 해보면 코드 해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넣었는데 안 돌아가. 망하는 겁니다. 호감이 잘해서 최대한 그 데이터만 넣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데이터 말고 다른 것들은 디폴트 값이 작성이 돼 있도록 그렇게 함수를 짜가지고 돌리면 이제 가지고 오면 제가 돌려보고 점수를 내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점수 갖고가 너무 이렇게 경기하지만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석사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해놓고 잘 할 줄 알아야죠. 중요한 건 학점을 잘 받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만 하면 B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점, 뭐 대학원 학점이 뭐 4.5라고 해서 뭐 취직이 되고 대학원 학점이 4.0이라고 해서 취직이 안 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점 정도면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죠. 대학원 학점이. 그렇죠?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8과목 들었는데 다 B야. 그게 또 신기하죠. 그죠? 그거 진짜 외워하는 거잖아요. 학점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금방 실력이 뽀록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 온 거잖아. 그죠? 아니었으면 학교 졸업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대충 살다가 이제 다 좋은데 취직하더라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해도 제대로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싫고 내가 토기학이라는 어떤 나의 엑스퍼티스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원을 온 거잖아. 그거는 많이 배워가는 게 제일 목적인데 토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학점 나중에 학점 잘 받아도 그냥 했나요? 제가 아직도 회계분석 같은 거 잘 못해요. 회계분석 원래 공부 안 할 때 중간 기말 시험만 보고 A 받았거든요. 시험 한 번 봤는데 수업 2번 들었고 나중에 석사 공부하려고 석사 박사 하는데 막 엑스베터가 나오고 가슴이 떨려가지고 반면에 수의통계학은 삼수강을 했어요. 삼수강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수의통계학은 진짜 나오면 좋고
되게 마음 편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공부 안 하고 이럴 때 막 공부 잘 못하는데 학점 잘 받는 게 되게 좋았어. 천진가 보다. 역시 인생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나중에 이게 나의 어떤 발목을 잡거나 내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점보다는 학점이 어느 순간 나를 발목을 잡는 순간은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해. 근데 그건 한순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취직할 때 서류면접 거기서 학점이 어느 정도 어떨 때는 눈 없으면 내가 그 학점 때문에 뭐 기회를 놓치긴 합니다. 근데 그때를 지나잖아요. 그럼 학점은 진짜 아무 짝에 쓸모없어. 난 내 학점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거 기억이 나. 학점이 안 좋다는 거. 근데 그냥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거는 평생을 쫓아다녀요. 내가 이걸 잘 몰라.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근데 계속 그걸 나한테 와요. 맨날 가슴이 떨리는 거야. 아씨, 모르는 것도 어떡하지? 모르는 것도 어떡하지? 중요한 거는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토론하고 같이 얘기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요. 동료로부터 배우는 거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잘 풀고 나면 열심히 풀었는데 학점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무조건 A뿔이나 A 받을 줄 알았는데 B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So what? 뭐 어쩌라고? 그럴 수 있죠. 세상은 어떻게 내가 한 만큼 안 얻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한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죠? 얻어지는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세상은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우리 노이즈가 발생해야지 우리가 존재하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막 저기 하지 말고 그냥 롱텀으로 보면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노브 라지난 걸 믿고 하고 많이 배워가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보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열심히 배워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학기는 진짜 특별하게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앞으로 계속 바쁠 것 같긴 한데 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진도해서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은 제가 좀 더 막 이런 것도 막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고 막 해주면 절대로 이 수업 시간이 남을 내용들이 아닌데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핵심만 빨리빨리 하고 막 별로 이렇게 막 엑스트라로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컨테스트를 하자면 근데 뭐 대학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떡같이 가르쳐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하라고 열심히. 그래서 제가